여러분, 요즘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 그야말로 패닉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일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코인들이 상폐되는 것들이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어느 날 벼락거지가 돼버리니까 코인을 내가 1억 원어치 갖고 있었다가 10만 원 되는 사례도 수두룩하고요. 1000만 원, 2천만 원어치 갖고 있다가 0원 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상폐,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시키는 날이 매주 금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밤에 학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요, 업비트에서 24개의 코인을 추가 상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4개의 코인을. 그리고 지난 11일에는요, 이게 업비트가 원화시장 상폐 조치를 또 공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2위 거래소가 빗썸인데, 빗썸도 지금 추가로 14개를 상폐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는 총 83개 중에 30개를, 빗썸은 107개 중에 14개를, 코인은 119개 중에 지금까지는 1개를, 코빗은 지금 한 개인가요? 이게 앞에 183개, 107개, 119개, 1개 이렇게 표시된 것은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란 뜻이에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코인. 전체 코인이 아니라요. 전체 코인은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코인원도 그렇고 다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김치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엄청나게 시장에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보세요. 전체가 업비트는 131개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 김치코인 지금 벌써 35% 상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빗썸은 178개, 코인은 188개, 코빗은 4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김치코인은 다 상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와중에서 엄청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서. 말도 못하게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폐가 되면 상폐가 되는 대로 그 가격이 폭락합니다. 폭락. 어디서 상폐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상폐가 되면 오로라 같은 경우는 25% 떨어졌죠. 드라곤베인 같은 경우는요 87%가 빠졌어요. DVP도 81%가 빠졌고요. 에터니티도 46%가 빠졌고요. 이게 많은 20대 30대가 돈을 복사하겠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지금 돈이 삭제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더 심각한 김치코인의 상폐, 상장 폐지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해외에 있는 주요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수와 우리나라의 코인 수를 비교해 놓은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는 169개입니다. 빗썸은 182개고요. 코인은 182개, 코빗은 41개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죠. 이 상장까지 한 회사입니다. 67개밖에 안 됩니다. 67개. 일본에서는요, 비트플라이어라는 코인 업체가 8개밖에 안 돼요. 8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3분의 2 이상 줄입니다. 3분의 2 이상. 코빗은 그나마 41개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은 이거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줄일 수밖에. 그러면 또 상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 계속 상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또다시 이게 돈 삭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4대 거래소, 지들 수수료 많이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코인들을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수수료 하루에만 90억 원 이상이 난다고 했어요. 업비트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이 나고요. 예. 업비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5,400억이래요. 1분기. 1분기예요. 1분기 영업이익이 5,400억.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고, 그러면 5,400이 영업이익이면 여기서 지금 거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5,400은 이미 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1분기 기준이에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원래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빗썸은 안 그렇겠습니까? 코인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우스판을 만들어 놓고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수수료를 떼면서 돈을 다 벌어갈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학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학살당하고. 그런데도 도대체 우리 금융당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구잡이 상장을 했다가 지금 벼락상패까지 마구마구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부 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이게 거래소 신고해야 됩니다. 9월 24일까지. 200개가 난립되어 있는 거래소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죠.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상장 코인들이 기습상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잖아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잖아요. 무법천지가.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줘서 국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만들어야죠. 아니 업비트니 빗썸이니 코인이니 코빗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무능한 정부고요. 아니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역대 한 번도 있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정부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라는 게. 그런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 다 뜯겨나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 천하태평입니다. 도대체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느 국민의 정부입니까? 저는 진짜 그거는 묻고 싶어요. 그만큼 국민은 코인 시장에서 지금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발이지 국민들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쓰고 국민들이 아프지 않게끔 최대한 도와주는 게 이게 정부 아닌가요? 저는 정부의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지 권력의 화신이 돼서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크나큰 욕심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큰 아픔만 던져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